지난달 리츠투게더 TV에 올라온 영상 합본입니다. 시장이 증명한 적중률, 바로 확인하시죠. 이번 달도 매주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10월 초에 팔란티어 주식 들고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아마 나는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셨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주가가 정말 무섭게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형적인 시장의 채찍 효과 보여준 사례였죠. 이걸 좀 보세요.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87달러라는 기록적인 고점에서 173달러 저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말 살벌한 하락이었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패닉에 빠져서 계좌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장에서 가장 뜨겁던 AI 주식 중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을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하락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며칠만 앞으로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얼마나 엄청난 긍정적 모멘텀이 쌓이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9월 말 팔란티어는 좋은 소식을 실어 나르는 폭주 기관차 같았어요.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긍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들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0월 2일 대규모 신규 계약 소식이 터지면서 주가는 바로 그 기록적인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 갑작스러운 하락 직전까지 올해에만 주가가 무려 147%나 올랐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들은 그냥 낙관적인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황홀경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아주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회사의 2분기 실적은 매출이 48%나 오르면서 정말 놀라웠고요. 근데 진짜 대박은 미국 내 상업 부문이었는데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도입하려고 앞다투면서 무려 93%나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정부 계약과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조정까지 더해지니 이건 뭐 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레시피였죠. 유명 테크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가 이 한마디로 당시 분위기를 완벽하게 요약했죠. 투자자들은 단순히 현재의 숫자만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었어요. 팔란티어가 앞으로 10년의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그런 거대한 비전을 믿고 투자했던 겁니다. 하지만 10월 3일 금요일 이 모든 강력하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뉴스 헤드라인이었어요. 상황은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심각하게 반전됐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 속보가 뜨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주가는 7% 이상 폭락했어요.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그 모든 긍정적인 모멘텀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죠. 자, 근데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게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내보낸 무시무시한 헤드라인은 근본적인 보안 문제를 지적한 군 내부 메모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메모는 이미 한 달이나 지난 것이었고 거기서 언급된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이죠. 이 사건은 투자에서 말하는 헤드라인 리스크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사를 제대로 읽고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주가가 뉴스 속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말해요. 특히 키워드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거래하는 알고리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하루짜리 주가 하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팔란티어 주식의 근본적인 긴장감, 즉 서로 다른 두 강력한 힘의 대결을 완벽하게 드러냈거든요. 한쪽에는 강세론자들, 이들은 비전에 집중해요. 미래에 수조 달러 가치의 AI 거인이 될 거라는 비전이죠. 반대편에는 약세론자들, 이들은 철저히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에 집중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주가 매출 비율,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를 지적하죠. 이게 뭐냐면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미래의 엄청난 성장에 베팅하는 파괴적인 기술 기업에겐 흔한 일이지만 바로 이 때문에 나쁜 소식에 엄청나게 취약해지고 이미 완벽한 미래가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건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조차 완전히 양분되어 있어요. 그들이 제시한 12개월 목표 주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전문가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다른 전문가는 더 치솟을 거라고 봅니다. 평균적인 의견은 사실상 글쎄요, 일단 지켜보시죠 정도의 보유, 홀드 의견이고요. 이건 불확실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불확실성은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신없던 한 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간단한 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무서운 헤드라인 때문에 폭락할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이 3단계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첫째, 헤드라인을 해부해 보세요. 팔란티어의 경우 이게 새로운 뉴스인가? 라고 물어야 했죠. 답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역시 아니었죠. 둘째, 펀더멘탈, 즉 회사의 기본 체력을 다시 평가해 보세요. 한 달이나 지났고 이미 해결된 문제가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AI 잠재력을 바꿀까요?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투자 기간을 파악하세요.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매도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팔란티어의 경우 이 7% 하락은 주가가 위험할 정도로 고평가되었고 취약하다는 경고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헤드라인만 읽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일시적인 기회였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비전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가치 평가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팔란티어 때문에 정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 계좌도 온통 파란불이라 마음이 좀 그런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하락은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공포가 만들어낸 소음에 가깝다는 거죠. 소음과 본질을 구분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사실 저희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건가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지난 한 주 동안 팔란티어를 흔든 건 사실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충격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회사 내부에서 나온 이슈였고 또 다른 하나는 회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외부 시장에서 온 충격이었어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먼저 10월 4일이었죠. 로이터에서 미 육군 프로토타입에 보안 결함이 있었다는 보도를 딱 내보내자마자 주가가 7.5%나 급락했어요. 그런데 이건 회사가 그거 이미 예전에 해결된 문제입니다 라고 바로 해명하면서 주가가 4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금방 회복을 했단 말이죠. 진짜 문제는 바로 10월 10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 무역 갈등이 다시 터질 거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그냥 공포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팔란티어도 5.41%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투펀치를 제대로 맞은 거죠. 정말 악재가 그냥 연달아 터졌네요. 그럼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악재들이 정말 이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건지 이걸 판단하려면 애초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팔란티어에 열광했었는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요. 딱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142%.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142%나 올랐어요. 이 엄청난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 때문에 다들 팔란티어를 AI 시대의 최종 승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 거품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실적이 아주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2025년 2분기 실적만 봐도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주당 순이익이 더 잘 나왔고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8%나 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사가 우리 올해 전체 매출 이 정도는 나올 겁니다 하고 전망치까지 올려잡았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죠. 그럼 그 실적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계약들 덕분입니다. 미국 보훈부나 영국 국방부처럼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정부기관들하고 계약을 계속 따냈거든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간 기업 쪽이에요. 미국 내 민간 기업 매출이 분기마다 20%씩 쑥쑥 크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팔란티어가 정부 사업이라는 한쪽 날개가 아니라 민간 사업이라는 다른 쪽 날개까지 달고 양쪽 날개로 헐헐 날아오를 준비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회사네요. 이렇게 듣고만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근데 그렇죠?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회사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화려한 모습 뒤에 저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인,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좀 냉정하게 짚어주세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경계해야 할 리스크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회사는 정말 좋은데 주가가 너무너무 비싸다. 이게 지금 월가 전문가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앞으로 잘 클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 미래 가치를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끌어다 쓴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인 거죠.
자, 이걸 보시면 강점과 우려되는 점이 딱 비교가 되실 겁니다. 왼쪽,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팔란티어의 엄청난 강점들이죠. 독보적인 AI 기술, 한 번 계약하면 절대 못 바꾸는 끈끈한 정부 계약, 그리고 무섭게 성장하는 매출.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투자자들의 걱정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PSR이 100이 넘는다는 건데 회사가 1년 내내 번 돈보다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크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주가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너무 쉽게 휙휙 움직이고 최근에 터졌던 보안 이슈, 또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막연한 공포까지,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리스크는 확실히 부담이 되네요.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미중 무역전쟁 뉴스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팔란티어는 중국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렇게 타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운다는 뉴스가 터집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러다 전 세계 경제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에 빠지죠. 그럼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지갑에서 뭘 제일 먼저 뺄까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산부터 파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바로 팔란티어처럼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한 주식들, 즉 고평가 성장주들이에요. 일단 위험하니까 팔고 보자는 거죠. 결국 팔란티어는 중국 사업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기술주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서 같이 폭풍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공포가 일으키는 도미노 현상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그게 그냥 제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10월 10일에 팔란티어가 5.41% 빠졌죠? 근데 같은 날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S&P 500 지수도 2.7%나 빠졌어요. 물론 팔란티어가 좀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게 팔란티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특히 기술주들이 다 같이 얻어맞은 날이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무슨 큰일이 터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공포에 떠니까 그냥 같이 휩쓸려 내려간 거군요. 그럼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 하고 사려는 사람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먼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한번 보죠. 월가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보면요, 재밌어요.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즉 보유 의견입니다. 사라고 외치는 사람은 11%밖에 안 돼요. 심지어 앞으로 1년 뒤 목표 주가도 지금 주가보다 오히려 낮게 보고 있어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사는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러워, 더 오르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이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소음과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반드시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가 하락은 미중 무역전쟁, 보안 이슈 같은 소음이었어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은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기술이, 이 회사의 미래가 정말 대단하다고 믿는가 하는 이 펀더멘탈에 대한 본인의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이렇게 주가가 휙휙 움직이는 변동성과 비싸다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답은 시장도 전문가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팔란티어의 이 가격이 단기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고평가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일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란티어 투자자 여러분, 요즘 정말 하루하루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시죠? 연초 대비 140% 넘게 오를 땐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하면서 어깨가 으쓱하셨을 테고, 또 최근처럼 흔들릴 땐 지금이라도 나와야 하나? 밤잠 설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팔란티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엄청난 잠재력과 그 모든 기대를 이미 다 반영해버린 아찔한 가격. 이 둘의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오늘 그 양쪽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팔란티어 투자자들 머릿속에 딱 이 세 글자가 맴돌고 있을 겁니다. 살까, 팔까, 둘까. 이 고민의 정중앙에는요, 서로 절대 양보하지 않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믿는 아주 강력한 강세론,
다른 하나는 이미 너무 비싸서 위험하다는 차가운 약세론이죠. 오늘 이 두 관점이 각각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한 달은 그야말로 호재 쓰나미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0월 초에 미국 정부랑 대규모 계약을 연달아 따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상업 부문 성장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데이터 업계의 공용이죠. 스노우플레이크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터지면서 불을 붙였고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대형 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강세론자들이 믿는 가장 단단한 구석은 바로 이 정부 계약입니다. 미 국방부나 CIA와 같은 곳과의 계약은요, 비유하자면 초고층 빌딩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반과 같아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회사의 기초 체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잠깐만요. 93%요? 아니, 미국 민간 기업 매출이 작년보다 거의 2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정부 계약이 든든한 건 알았는데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월가가 흥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숫자예요. 안정적인 정부 사업은 기본으로 깔고 드디어 돈이 되는 민간 기업 시장에서 제대로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거든요. 이걸 보고 투자자들이 이 회사 진짜 성장 엔진에 시동 걸었구나 확신하게 된 거죠. 그 93% 성장의 뒤에는 AIP라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들을 위한 미슐랭 3스타 AI 셰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기업들이 AI가 좋은 건 아는데 막상 자기네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AIP는 그냥 기업의 데이터 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알아서 최고의 AI 요리를 뚝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억 원 들여서 개발팀 구릴 필요 없이 최고의 셰프를 바로 고용하는 효과를 보는 거죠. AIP가 그런 거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스노우플레이크랑 손잡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내는 건가요?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소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관해주는 거대한 데이터 냉장고 같은 곳이에요. 자, 지금까지 팔란티어라는 AI 셰프가 고객을 찾아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쓰고 있는 최고급 공유 주방에 떡하니 입점한 겁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엄청난 고객들에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셈이죠. 월가 분위기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특히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은행에서 낸 보고서 제목이 아주 상징적이었어요. 작별 인사는 그만 매수하세요. Don't say bye bye, say bye bye. 당시 월가의 분위기를 이 한마디가 그냥 다 보여준 거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무려 215달러, 파이퍼 샌들러도 201달러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180달러라고 치면 앞으로 20%는 거뜬히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거죠. 물론 월가 전체 평균은 이것보단 좀 낮지만 시장의 가장 영향력이 큰 분석가들이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강세론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와, 설명을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매수 버튼에 손이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면 너도 나도 다 살 텐데 왜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는 걸까요? 혹시 이 화려한 모습 뒤에 저희가 못 보는 위험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월스트리트는 팔란티어 하나를 두고 완전히 두 동강이 났어요. 방금 보신 파이퍼 샌들러는 사라고 외치고 있는데 제프리스 같은 곳에서는 이거 너무 비싸서 66% 폭락할 수도 있어 라고 정반대의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세론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근본적입니다. 팔란티어가 좋은 회사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 가격을 주고 살 만큼 좋은 회사인가? 이거죠. 즉, 회사의 퀄리티 문제가 아니라 주식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가격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 비율이 자그마치 588배입니다. 588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팔란티아가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588년을 모아야 현재 주가만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성장을 미리 다 끌어와서 가격에 붙여놨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요. 비슷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평균 PE가 42배 정도입니다. 스포츠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선수들은 딱 자기 현재 실력만큼 연봉을 받잖아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아직 리그 우승컵 한번 못 들어본 신인 선수한테 넌 10년 뒤에 슈퍼스타가 될 테니 역대 최고 연봉을 미리 주겠다 이러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함에 매겨진 가격이죠. 만약 이 신인 선수가 기대만큼 못 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엄청난 실망감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유를 들으니까 아찔한 가격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미래가 대단하면 왜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똑똑한 큰손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걸 팔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약세론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켄 그리핀의 시타델은 가지고 있던 지분의 거의 절반을 팔았고 돈나부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도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죠.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최근에 팔았고요. 이 사람들이 왜 팔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회사는 좋은데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먹겠다. 이쯤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기다리는 불확실성보다 지금 당장의 확실한 이익을 선택한 거죠. 아,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한쪽에서는 인생을 바꿀 주식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한 폭탄 돌리기라고 하니. 그래서 도대체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오늘의 핵심은 결국 이 기회와 위험 사이의 저울질입니다. 한쪽 저울에는 정부와 기업, 시장을 모두 장악하면서 AI 시장의 지배자가 될지 모른다는 엄청난 기회가 올라가 있고요. 다른 쪽 저울에는 앞으로 몇 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성장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극단적인 고평가 위험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팔란티어 투자는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신호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입니다. 시장의 이 높은 기대를 또다시 뛰어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계약 소식, 특히 민간 기업 쪽에서 계속해서 대형 계약이 터져주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 분위기입니다. 다른 기술주들은 잘 가고 있는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어느 쪽으로 켜지느냐에 따라 강세론과 약세론의 힘겨루기 승자가 갈릴 겁니다.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겠죠. 나는 높은 위험을 안고서라도 미래의 홈런을 노리겠다는 분과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비싼 건 부담스럽다는 분의 선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AI 시대의 절대 강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터지기 일보 직전에 거품일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V입니다. 오늘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말이 많은 주식, 바로 팔란티어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보셨나요? 정말 로켓처럼 쏘아 올렸죠. 이 수익률 보시고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아니면 너무 올랐나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로켓이 계속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위험한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딱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팔란티어는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엄청난 잠재력과 쳐다보기 무서울 정도의 높은 가격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얼굴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봐도 이 숫자는 정말 엄청나네요. 연초 대비 133% 상승이라니. 도대체 이 로켓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올린 연료가 뭐였던 건가요? 네, 바로 그 로켓 연료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팔란티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즉 불케이스의 핵심 근거들이죠. 첫 번째 연유는 바로 영국 국방부와의 초대형 계약입니다. 규모가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사실 이 금액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라는 아주 큰 고객 하나에만 의존하는 회사에서 벗어나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존의 가장 중요한 고객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 육군과는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계약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말은 팔란티어의 기술이 이미 미국 국방의 심장부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장기 매출이 확보된 셈이죠. 자, 그런데 정부 계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통신기술 회사인 루멘과 2억 달러가 넘는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건 팔란티어가 국방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군사 전문 회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의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AI 시대의 운영체제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모든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깔려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모든 기업과 정부가 AI를 쓸 때 반드시 팔란티어의 플랫폼에 거치게 만들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포부인 겁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미국 내 일반 기업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이 85%나 성장했다고요? 이 차트가 바로 팔란티어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부분입니다. AIP,
즉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플랫폼이 일반 기업들 사이에서 얼마나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죠. 안정적인 정부 계약에 이렇게 폭발적인 기업 매출 성장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듣다 보니까 정말 단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주식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지거든요. 이 잘 나가는 로켓을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는 중력 같은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불안감의 근원이자 팔란티어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615대.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이게 나쁜 회사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지금 버는 돈으로 현재 주가만큼 벌려면 650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어마어마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줬자고 보고 그 기대를 주가에 미리 다 땡겨서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그 엄청난 기대에 아주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월가의 똑똑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웨드부시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은 앞으로 $30까지 간다, 무조건 사라고 외치는 반면에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은 지금 가격은 적당하다며 중립적인 의견을 내죠. 이렇게 전문가들의 전망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자체가 이 주식이 얼마나 불확실성이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밖에도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리스크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의 큰 정부 계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괴물 같은 IT 공룡들과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데요. 과연 수많은 기업들이 한번 써볼까 하고 시험 삼아 도입하는 이 AI 플랫폼을 진짜 돈이 되는 장기 계약으로 얼마나 바꿔낼 수 있느냐, 이건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리해보니 정말 강력한 로켓 연료와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중력이 서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럼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비행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결국 팔란티어 투자는 이 엄청난 잠재력을 믿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결정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줄 이벤트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3일에 발표될 3분기 실적인데요. 이번 발표는 이 로켓이 진짜 실력으로 날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기대감이라는 거품으로 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3일에는 단순히 전체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다 이런 헤드라인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첫째, 강세론의 심장인 미국 기업 매출 성장률이 여전히 폭발적인가? 둘째, 회사가 발표하는 다음 분기와 연간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플랫폼을 시험 사용한 고객들이 실제 계약으로 얼마나 넘어오고 있는가? 이 숫자들 안에 진짜 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영쾌한 분석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과연 제2의 오라클 같은 전설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까요? 아니면 한때의 열풍으로 끝날 과대평가된 AI 주식으로 남게 될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리치투게더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